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담 신병기입니다. 이제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매우 쌀쌀해져서 제 주변에 보면은 그런 감기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절기가 되면은 특히 독감이 성행하게 되는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라는 그런 권고를 해왔길래 어제는 가서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은 수맥 담는 시간에 사위와 또 내 며느리의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위와 며느리의 관상은 어떠해야 좋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인간의 운명은 60~70%가 그 사람의 얼굴에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얼굴만 보고도 그 사람의 그 됨됨이와 성품, 또 사회생활, 더 나아가서는 부귀 빈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해서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관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대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오랜 그 세월을 사람들과 접촉함으로써 사람만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인가, 또는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등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관상서를 토대로 해서 그 특징만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얼굴은 3정, 즉 상정, 중정, 하정으로 이 세 부문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또 세부적인 부위별로 보면은 12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덕궁이라든가 부모궁이라든가 또는 기타 재백궁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모두 12궁이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거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그 관상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에서 누천년을 내려왔던 마이상법과 유장상법이 그 대표적인 관상 고서입니다. 이외에도 뭐 심상전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마이상법은 당나라 진이가 이를 지었고, 또 유장상법은 명나라의 그 원중철이가 졌는데, 이미 한 3000여 년 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에게 그걸 적용하리만치 참으로 유명하고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고서입니다. 또한 이 얼굴은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고루 그렇게 발달되어서 들어갈 때는 들어가고 또 나올 때는 나와서 요철이 분명한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 명칭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머리 털끝 난 부문과 이마 부문에 그 맞닿은 것이 발제입니다. 거기서부터 발제, 즉 발제, 천중, 천정, 그 다음에 천중, 천정, 사공, 요 명궁을 일반적으로 또 인당이라고도 하죠. 그 밑에 산근, 연상, 수상, 준두, 난대, 정이, 그 밑에가 인중이고,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수성, 입술 바로 밑에가 여기를 의미하죠. 이걸 승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각과 해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래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가 고루 잘 발달되어 있으면 관상이 좋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상정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상정의 그 부위는 그 발제에서부터 눈썹 부문까지를 의미하죠. 이건 주로 이제 초년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마는, 상정 중에 이마는 간을 엎어놓은 듯이 그렇게 볼록하게 잘 나와 있으면은 조상 또는 그 어린 시절에 조상이나 또는 부모로부터 그런 혜택을 잘 받을 수 있고 또한 유복하게 지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중정은 눈썹부터 이제 코 밑까지를 의미하는데, 이 역시 잘 발달되어 있으면 중년을 아주 유복하게 보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재백궁인 그 코가 잘 생기면 남성들은 이제 현모양처, 즉 아주 좋은 그런 아내를 맞이할 수가 있으나, 여성인 경우에는 코 잘생긴 것보다는 이 턱이 잘생겨야 좋다라고 이렇게들 관상서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는 다시 말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절통비와 또는 현담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절통비라는 것은 이 대나무를 반쪽을 갖다가 해서 엎어놓은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데, 이건 주로 관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절통비라는 것은 현담비라는 것은 이 쓸개를 매달아 놓은 듯한 그런 형태를 얘기를 하죠. 이는 주로 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재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런 현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중국의 마윈이라든가 그 다음에 홍콩의 성룡 같은 사람이 이런 그런 큰 재벌들이 이러한 현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골에 대해서, 관골은 광대뼈라고 하죠. 광대뼈가 있는데, 이 광대뼈는 현재는 이제 주로 남성들이 광대뼈가 있으면은 그 명성이라든가 이런 인기가 좀 좋다라고 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이 광대뼈가 나왔을 때는, 예전에는 이거는 아주 좋지 않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사회 참여가 별로 없었고 주로 가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광대뼈가 나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별로 좋지 않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요즘 현대 사회 생활에 있어서는 남성 못지않게 여성들이 그 사회생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광대뼈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다는 그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요즘의 여성들의 광대뼈는 좋은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횡골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는 아주 지독하고 독한 그런 상징을 의미하기 때문에, 횡골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지를 않습니다. 다음은 귀에 대해서 알아보면, 남녀 모두 귀가 찌그러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귓볼이 입을 향하고 있으면, 이를 관상 용어로는 구양조배 또는 명주출해라고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이 귓볼이 입을 향해, 즉 수성을 향해서 있었을 때 이는 좋다라고 합니다. 또한 명주출해라는 것은 이 귓볼이 바둑알만치 그렇게 큼직하게 있으면서 이것 또한 수성인 입을 향하고 있을 때 이를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귀바퀴, 지금 보면은 귀바퀴가 이렇게
이반이라고 해서 관상용어로는 이반이라고 하는데 뒤집어졌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에 성향이 좀 고집이 세죠. 특히나 그 여성인 경우에는 이반이 되게 되면은 결혼을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 해서 별로 아름답지 않게 이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 즉 입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이 입꼬리가 위로 향해 있어야, 즉 앙월기라고 관상용어로는 얘기를 하는데, 앙월기가 돼서 위로 향해 있을 때 이를 아주 복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만은, 반면에 이것이 밑으로 향해 있을 때 이걸 관상용어로는 복주구라고 하는데, 마치 그 배가 뒤집어진 것처럼 그러한 형태,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생사에 있어서 좀 애로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입이 마치 불을 끄고 있는 것처럼 구여취하라고 관상용어로는 얘기하는데, 그러한 형태의 입은 아주 아름답지 못하고 남편도 그렇고 또 가정생활도 그렇고 별로 그렇게 좋은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각, 즉 턱을 의미하지요. 이건 다시 말해서 말년, 또 자식, 조직에 있어서는 그런 부하들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녀 공이 턱이 이렇게 두툼하고 잘 발달되어 있으면은 말년이 좋고 유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이 목 뒤에가 이렇게 두툼하게 있어서 마치 낙타 등처럼 되어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흔히 재벌, 우리나라의 그 정말 최고의 그 재벌인 그 S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 회장이 마치 이와 같이 탑의 형태의 그런 목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분들이 재벌로서는 아주 흡족하리만큼 그렇게 좋습니다. 또 제 친구 중에도 이와 비슷한 그런 탑의 형태의 그 친구가 있는데, 수중에서 돈이 떠나질 않고 또 이 먹는 거에 대해서 또는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참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모두 마치고 다음 수맥 담론 시간에는 수맥파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